자, 8월 30일 이적 수장 녹화를 해볼 텐데 현재 오늘 오피셜로는 시몬스가 토트넘으로 6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이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적이었고 빠르게 진행된 건인데 피오가 말하기로는 사비 시몬스의 주급이 지금 20만 파운드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는 지금 토트넘이 신입생을 데려왔을 때 20만 파운드를 곧바로 지른다?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딜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고, 쿠두스랑 시몬스 위주로 향후 프로젝트를 굴리겠구나, 이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로메로랑 동급 대우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충격적이긴 해서 여러모로 신기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지금 토트넘이 아칸지 영입을 위해서 맨시티랑 접촉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센터백 리스트에는 2명의 이름이 더 있다고 하고, 근데 여기서 디마르지오가 말하기로는 밀란이 아칸지에게 첫 번째 오퍼를 보냈지만 선수는 챔스에서 뛰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란이라는 이 경쟁 상대는 조금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토트넘은 마지막으로 센터백 영입을 하면서 아마 3백 기용을 좀 하고 싶어하는 프랭크의 의도가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스쿼드 보강을 완전히 끝낼 것 같고요. 토트넘은 리빌딩 이스 오버 이거를 90% 정도로 완료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적 수장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고, 피노가 팰리스로 갑니다.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이번에 정확하게 그 분기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강등된다라는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지금 굉장히 바빠지고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건 에제의 대체자고 에제의 등번호를 10번으로 물려받은 상태인데,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게히를 내보내야 돼서 센터백 2명을 영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목벨이 밝혔고요. 지금 게이의 리버풀 이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목벨의 트윗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플래티가 말하기로는 팰리스가 바움가르트너, 라젠발 라이프치히의 공격형 미드필더죠, 이 선수 영입을 위해서 접촉 중이라고 하는데, 팰리스가 지금 마테타를 필두로 해서 양쪽 2선을 확실하게 강화를 해가지고 이번 리그에서 확실한 성적을 거두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는 것 같고, 여러 번 말하지만 라젠발이 이번 시즌에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기 때문에 분데스랑 PL 이거 저울질 안 해도, 어느 무대가 더 큰지 저울질 안 해도 명백하게 팰리스가 지금 라젠발 이깁니다. 근데 바움가르트너가 나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공식 빌드나 개인 구두 합의가 없다 그래서. 근데 팰리스 쪽에서는 이 딜을 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카피에가 아스날로 임대를 갑니다. 히미고가 떴어요.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인카피에 임대료가 600만 유로, 구매 조항은 4,600만 유로 패키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놀라워요. 이 선수를 이런 식으로 찍먹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여지마저 지금 계약서에다가 만든 거잖아요. 공식 문서화 시킨 거잖아. 가성비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 생각을 합니다. 올스테인이 밝히기로는 진첸코를 마르세유 쪽에다가 파는 완전 이적 딜이 오가고 있거든요. 얘기가 물론 높은 연봉 때문에 걸림돌이고 지금도 협상 중이라고는 들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진첸코 같은 잉여자원을 내보내고 인카피에로 치환을 하는 건데, 인카피에를 1년 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 유로밖에 안 돼요. 테나의 레버커젠이 정말 공중분해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만, 근데 인카피에가 이 정도 헐값으로 나가서 이 딜이 굴러갈 줄 몰랐고요. 애초에 6천만 유로쯤을 원한다고 했는데 선임된 후 이적 조항이 600만 유로 플러스 4,600만 유로라는 거는 여러모로 극찬을 할 만하고, 그리고 인카피에가 아스날에서 취할 수 있는 동선은 아마도 센터백이지만 직선적인 동선을 좀 더 많이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아스날이 그동안 있었던 센터백들, 풀터백들을 보면은 보통은 인버티드 형태로 해서 중앙 미드필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중앙 미드필더 구성의 패턴을 여러 가지로 섞어주는 형태를 많이 보통 줄을 띄었지, 오른쪽 클래식한 동선을 가져가는 형태는 보통 베나이트, 팀버 이 정도 말고는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왼쪽에 그 카드가 생긴 거니까 전술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아스날의 빌드업 대형이 센터백 3명, 2명, 이 여러 가지 패턴에서도 인카피가 굉장히 중요한 파츠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진첸코랑은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게 키비오르가 또 나간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키비오르가 지금 포르투랑 연결이 강하게 되고 있거든요. 로마노가 밝히기로는 임대료 200만 유로에다가 1,700만 유로의 완전 이적 조항 플러스 에드온, 1,700만 유로 플러스 알파인 거죠. 여기에 세론도 붙어있다고 합니다. 키비오르랑 진첸코 이거를 인카피에로 지금 연성을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볼테마데가 뉴캐슬로 히비고가 떴는데 메디컬이 완료가 됐다 라고 나와 있어요. 등번호 27번. 오늘 리즈전에 발표를 할지 아니면 뭐 출전을 시킬지 모르겠다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뭐 어제 말했지만 중요한 딜이라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완료가 되면은 이삭은 뭐 당연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미카우타제가 비아레알로 갑니다. 3천만 유로. 조지아에서 크비차랑 같이 유로에서 되게 잘했던 선수죠. 하고 부오나노 때 투 첼시 임대가 떴습니다. 단순 임대고요. 이게 지금 페르미뉴냐 부오나노 때냐 뭐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라는 해석이 있었었고, 어제 막 되게 놀라운 딜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고작 부오나노 때 약간 이런 식의 여론이 많아가지고 이 딜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단순 임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왜냐면 첼시 입장에서는 그냥 오른쪽 윙이랑 공격형 미드필더 배터리가 가능한 애 한 명 확보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몬스를 놓쳤다 그래서 반드시 그와 완벽한 포지션
분포도를 지니네를 대체자로 데려올 필요가 없고 저는 이거 왼발이어도 괜찮다고 보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보은나노 때가 온다고 하고 보은나노 때는 지금 레스터에서 소년가장으로 일했던 친구거든요. 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서 야 레스터처럼 저렇게 답대가리 없는 시스템에서 이 정도 활약상을 보였다는 거는 진짜 나는 리스펙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선수가 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스쿼드 자원으로는 충분히 좋고 왜냐면 첼시의 기준점은요 언제나 이게 주전 자원이 아니야. 시몬스 정말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할 수 있어요. 첼시 스쿼드에 결국에는 파머 같은 자원도 있고 서브로 에스타방도 공미에서 괜찮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드로도 내릴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옵션을 봤을 때 부어 나노테 정도의 선수가 첼시에서 백업으로 뛴다? 이건 이상한 구조가 아니긴 해서 믿음의 브라이튼 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어 나노테는 지금 도르트문트도 좀 붙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브라이튼하고 도르트문트 이 유망주 변태들이 냄새를 맡았던 선수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이제 미신 느낌으로다가 좀 신빙성을 가질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페르민 건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첼시 페르민을 좋아한다. 에이전트랑 대화를 했지만 그게 다인 상태라고 하고 첼시가 그리고 몇 주 동안 시몬스 영입을 위해서 진전된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가까웠던 적은 없다. 개인 합의는 뚫어놨고 적극적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노가 85%의 확률로 첼시로 갈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가까운 적이 없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첼시가 부어나노 때를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페르민 영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 근데 지금 여기서 페르민이 바르샤를 떠날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 니즈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저 상세하게 풀어내긴 할게요. 일단은 이거 좀 더 상세하게 풀어낼 내용이 있어가지고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스트라스부르가 NC소 영입을 완료했고요. 이거 첼시랑 연관 있는 딜이라고 했고 브라이튼과 합의를 했으며 메디컬 완료 5년 계약 2천만 유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신기한 게 개인적으로 메디컬이 터졌는데 분명히 근데 이거를 감수하고 데려온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사실 메디컬 쪽에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는 영입들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항상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첼시에서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메디컬을 못 봐서 데려왔던 게 전 바카야코를 기억하거든요. 개망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이중 계약으로 스트라스부르 갔다가 첼시로 돌아오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했던 그 가설처럼 이 메디컬이 스트라스부르만의 문제가 아니라 첼시한테도 불똥이 튈 수는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매일 지금 마이너 쪽에는 딱히 별다른 진전은 없어 보이고요. 아모림이 말하기로는 난 이 선수를 원한다. 달라질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뭐 출전 시간을 주지는 않을 거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신기하고 그 외에는 이제 안토니랑 호일룬 쪽이 있는데요.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호일룬과 나폴린 던들 에이전트 수수료가 합의된 상태 곧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라 베티스 안토니 관련해서 매일 협상 중이다. 완전 매각하고 임대 딜 이게 지금 붙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울질 중이고 하고 뉴캐슬인데 지금 프라테시에 강한 관심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뉴캐슬은 의무의적 조건으로 임대 딜을 제안했지만 성사 조건이 어려운 상태. 인테르는 프라테시를 4천만 유로로 평가 중이고 근데 지금 뉴캐슬은 볼란치 6번 라인 선수가 좀 더 필요하지 8번 역할이 가능한 선수는 꽤 있거든요. 보면은 조일록도 있고 만족은 안 되겠지만 당연히 토날리하고 뭐 마일리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스탯 생산이나 세컨볼 탈취에 능한 볼란치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프라테시가 간다고 하면은 이 8번 롤에서 조금 좀 잉여스러운 현상이 좀 우려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스밀리언 바이어를 브렌트포드가 클럽 레코드로 4,500만 유로 오퍼를 찔렀다고 하는데 온스테인 피셜로는 도르트문트가 이거를 거절했다고 하고요. 브렌트포드가 이거보다 더 높은 제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위사가 좀 나갈 수 있는 톱니바퀴가 하나가 좀 막힌 상태고요. 그리고 폴 조이스가 말하기로는 라젠발, 엘리엇 역임을 위해서 접촉은 했으나 아직 공식 비드는 안 한 상태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플래티, 바이언 이번 여름에는 완전히적 추가 영입 없이 죄다 임대만 돌릴 예정. 이래서 잭슨 임대에 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르거, 슈투트가르트, 엘카누스 관심, 레스터의 요구액은 최대 4천만 유로. 레스터 시티가 원래 재정난 우려가 있었는데 다른 선수를 판매함으로써 엘카누스를 굳이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갔고 그리고 바이아웃은 8월 15일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선 보강에 힘을 쓰고 싶었던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엘카누스에 관심을 돌렸으나 이전보다 시세가 올라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PSG가 맨시티랑 도나루마 이적료를 3천만 유로에서 3,500만 유로쯤 사이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에드르송의 매각이 성사되어야만 연쇄 이적으로 이적이 가능한 형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플레쿠에타가 세비야로 메디컬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곧 갈 것 같아요. 지금 히미고까지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선수 생활 참 오래 한다.